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연예인 차. 연예인 차요? 아, 이거다. 7인승이냐 8인승이냐. 8인승에는 안 들어가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길고 넓고 크니까 특별한데?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것도 제일 좋은 거는 차방이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머플러를 주차간 데는 무슨 어라운드고요. 에바가로 안 나오나요? 뽑기운이니까 요수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 최고의 단점이다. 현기사입니다. 이 차 때문에 전국에 자녀들을 두신 아버지들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맥스크루즈 후속으로 출시된 준대형 플래그십 SUV 바로 팰리세이드입니다. 출시 14일 만에 사전 예약 대수가 2만 대를 돌파할 만큼 관심이 과히 폭발적이었으며 가격과 크기 그리고 편리성을 동시에 잡은 팰리세이드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자 팰리세이드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자기소개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수셉 스쿠진이라고 하는 요리 교육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수셉 정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의하시는 분이세요? 텐션이 달려라 가신 것 같아요 지금. 텐션이 높아야 돌아오는 계좌가 높아지니까 영혼까지 팔 준비가 돼요. 그럼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팰리세이드 19년 4월식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의 2.2 디젤 2륜 모델입니다. 옵션은 테크하고 사륜을 뺀 나머지 풀옵션으로 2199cc이고 45토크에 202마력 정도 돼서 저희 신차 출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차의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차 출고 처음에 4,200만원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90만원, 라이프 스타일 69만원, 패밀리 옵션 70만원, 통풍 시트 30만원 다 해서 4,600 정도 사용을 했고요. 취등록세 포함 4,950만원 정도 이 차를 출고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어우, 거의 5천이네요. 최대 4치를 한번 부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19년 4월에 받아보신 거잖아요. 팰리세이드를 거의 나오자마자 계약을 거신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가 출고되기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소문이 있어요. 계약은 언제 하신 거고 받아보는 기간은 얼마나 걸린 건가요? 18년 12월에 사전 계약을 진행을 했고 그 당시 대기 번호는 한 16,000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신차 출고하는 데까지 한 4개월 반 정도 걸려서 19년 4월에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약 54,000km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우, 5만 넘으신 팰리세이드 차주분들 지금 찾기 쉽지 않거든요.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아주. 팰리세이드 구매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처음에 23살에는 스포티지 R 12년식 중고차로 거의 전손 차량을 끌고 와서 굴러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차를 좀 타다가 24 후반에 쉐보레 크루즈 1.8 LT 플러스로 16년식으로 이제 인도를 받아서 차량을 탔습니다. 그럼 이게 세 번째 차 타고 계신 거네요?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이 차를 몰면서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시기에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방에서 이제 일을 보통 하다 보니까 주방 기물을 많이 실을 일이 필요했어요. 냉장고 조그만 거 실어야 되고 식자재 싣고 프라이팬, 브루스타 막 종류별로 수업을 다니면서 막 싣고 다녀야 되니까 도저히 쉐보레 크루즈 시공차 가지고는 진짜 용량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은 안 되죠. 이런 큰 차, 가급적이면 제일 큰 차 중에서도 이왕이면 새거 중에서도 이왕이면 내가 멋있는 거 그리고 강력한 거, 멋진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냥 크고 세 보이는 친구. 차 그냥 탔을 때 와 포스 개쩔고 이런 느낌으로 이 차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냥 멧돼지 같이 그냥. 흑멧돼지. 앞에서 보면 살짝 멧돼지 같기도 해요. TV에서 그 당시에 현대에서 자동차 모터쇼 할 때 팰리세이드가 나오는 모습을 딱 보고 아 이거다, 이 녀석이다, 한번 사치를 부려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 영상을 보는가 동시에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2.2 디젤 그리고 3.8 가솔린 있고 전륜 4륜이 있잖아요. 여기서 2.2 디젤의 전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차량을 사전 계약을 먼저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시승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시승해보셨어요? 네, 3.8 가솔린과 2.2 디젤을 탔는데 3.8 가솔린 좋죠. 근데 CC가 너무 높으니까 돈을 내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연비가 거의 익스플로러 뺨빼기 후릴 만큼 연비가 살짝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익스플로러 그냥
따닥 때릴 정도로. 네, 그냥 둘이 다이다이 떠도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1년에 보통 제가 키로수를 최소 2만 정도 타다 보니까 기름값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타고 사륜을 할 것이냐 이륜을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죠. 사륜을 이왕이면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사륜을 하니까 연비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서 탈 거 강원도 산골짜기 가갖고 눈 속을 파헤치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륜으로 타야겠다 해서 2.2 디젤의 이륜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19년식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 네. 두 가지 트림이 있고 7인승 8인승이 있었어요. 프레스티지의 7인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전 계약을 걸었을 때는 모델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익스클루시브하고 프레스티지. 지금 뭐 VIP란 말 있지만 그렇죠. 캘리그라피하고 VIP 모델이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익스클루시브에다가 옵션을 추가하니까 거의 프레스티지 가격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럴 바에 그냥 깔쌈하게 프레스티지 탄다. 그냥 한 단계 높은 거 탄다. 이왕 사치 부리는 거 네. 사치 잘 부려보자 해서 프레스티지를 선택을 했고, 프레스티지 선택을 하면서 7인승이냐 8인승이냐 희대의 고민이 나오죠. 전국에 지금 430만 아버지들께서 고민 많이 하시죠. 이게 만약에 차가 9인승으로 나와서 버스 전용차를 탈 수 있었다 했으면 9인승을 탔을 거예요. 그러면 카니발이랑 다이다이 떠야죠. 그죠. 근데 네. 이제 그건 아니고 이게 통풍 시트가 7인승에는 들어가는데 8인승에는 안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7인승은 둘, 둘, 셋, 8인승은 둘, 셋, 셋인데 통풍 시트는 둘, 둘, 셋에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나름의 그 목표가 있었어요. 뭐가요? 연예인 차. 연예인 차요? 연예인 차, 미니밴. 약간 이런 느낌을 내고 싶었어가지고 리무진 시트는 아니지만 리무진 시트의 약간 맛보기 같은 느낌. 약간 변태끼리 있으신 거. 아, 약간 있나? 그러다 보니까 엉따 엉신은 사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는 순간 나가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8인승 되는 순간 없는 거예요. 바로 없어지고 이왕 사치 부린 거 확실하게 부려야죠. 그러면 펠리세이드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 원래 드림카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야, 완전 네. 기암급이죠. 정말 그거는. 기암급. 탱크죠, 네, 그냥. 탱크. 내가 가는 차로를 다 먹어버리겠다. 그걸 하는 순간 거의 카푸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기름 네. 한 500원씩 여기다 던지고 다니는 거죠. 거의 슈퍼카죠, 연비. 그러다 이제 그 차는 사실 너무 현실성이 없었고, 조금 고민했던 거는 험머 H2. 그것도 현실성이 있나요? 살짝 미군 군용 트럭 같은 거를 타고 네. 싶었는데 정말 중고차를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매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다른 친구들 카니발, 렉스턴 뭐 이런 거는 고민 안 하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외제는 별 관심이 없었고 국산에서는 살짝 모하비를 고민을 했었지만 사고를 10년짜리 거의 그 정도면 연골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G4 렉스턴을 탈 것이냐 카니발 이런 걸 탈 것이냐 살짝 알아는 봤는데 결국 제 맘에 들어야 되는데 디자인이 제 맘에 안 들더라고요. 캐딜락 느낌을 얼핏 낼 수 있는 약간 연못은 나는 약간 그런 느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도저히 이제 비교 대상이 사실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거는 험머 H2나 에스컬레이드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다른 차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외제는 별 관심이 없었고 펠리세이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짐을 실을 때 거의 못 실어본 게 없어요. 싱글 매트리스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매트리스가 들어간다고요? 네, 싱글 매트리스가 그대로 들어가고 소파도 실어보고 차가 엄청 길고 넓고 크니까 웬만한 차에 못 싣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SUV 차 중에서 디자인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을 해요. 이 정도 사이즈로 차가 큰데 사실 디자인이 세련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투박하고 그런데 보통 데일라이트나 이런 헤드라이트가 좀 가로형과 아니면 턴 시그널 형식이 좀 많았어요. 이런 세로형 데일라이트나 라이트가 굉장히 그 당시 처음 이미지를 봤을 때 너무 새롭더라고요. 남들이랑 좀 다른데? 특별한데? 그럼 이 차를 약간 연예인 차로? 약간 이런 느낌. 이미 연예인 뭐 어디 뭐 개그맨 아니시죠? 아... 외부가 굉장히 우람하고 세련된데 특히나 실내는 고급진 느낌이 들어서 세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현대에서 처음 이 차가 나왔을 때 차의 슬로건 자체가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서였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나만의 공간과 영역, 고급스럽고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나 외장재가 되게 좋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를 요트를 따서 했다고 하는데 요트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안 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본 거라고 오리배나 타봤지 요트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다, 멋지다, 그리고 약간 노티 나지 않는다, 아빠차 특유의 그 느낌이 안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만족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크고 안에 내부 공간도 넓은데 수납이 개점입니다 진짜. 거의 컵홀더에 돈을 다 쓰지 않았나. 거의 컵홀더의 진심이다. 진심이고 정말 음료수 2잔 3잔씩 먹어도 다 꽂을 수 있어요. 2열 3열마다 컵홀더가 2개씩 들어간다고. 맞아, 2개씩 들어가고 앞에 운전자 쪽, 조수석 쪽도 3개, 중앙에 2개, 컵홀더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고는 부족하지만 컵홀더는 부자다. 그리고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공간도 굉장히 좀 잘 돼 있지 않나. 버튼식 기어노보다 보니까 여기 밑에도 그냥 뻥 뚫려가지고 여기도 다 수납이 되고, 그리고 전 신기한 게 컵홀더 2개가 있잖아요. 필요 없을 때 이거 눌러가지고 접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접었다 펼다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그냥 공간이 그냥 어마무시하고 여기 네. 안에도 네. 공간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따가 자세히 네. 보여드릴게요. 너무 야하니까 닫아주세요. 속살이 다 지금 지저분해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스포티지 R 탔을 때는 사실 진짜 진동도 심했고 핸들에서 올라오는 이런 잔떨림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요즘 디젤이 좀 잘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2 디젤인데 5만 킬로 넘게 타면서도 보면은 생각보다 잔떨림도 많이 없고 엔진 소음이나 크진 않더라고요. 조용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고속도로나 이면도로 잘 돼 있는 데를 노면을 잘 탔을 때는 그냥 일반 수용차 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뒷좌석이 2열이 이중 접합이 아니라서 조금 노면 소리가 들리긴 해요. 1열만 이중 접합이어가지고 1열은 조용한데 2열이 조금 시끄럽다.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2.2 디젤에 이 정도의 떨림과 이 정도의 진동이 없는 그런 느낌과 정숙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나. 속으로 칼을 갈고 왔거든요. 진동과 소음 어떻게든 내가 파헤쳐 보겠다. 근데 5만 넘게 타셨는데 진동 소음이 많이 없어요. 팰리세이드 실내 굉장히 넓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것도 좀 하시나요? 제가 캠핑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얼굴 딱 보면 알겠지만 관상이 약간 좀 네, 관상이 살짝 그런 이렇게 박혀있는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그 굴러다니는 돌멩이 마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는 사람이라서 차에서 자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2답 3답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차에서 잘 일이 좀 많았었어요. 7인승이다 보니까 가운데 공간이 비어있어요. 그렇죠. 저게 네. 비어서 평탄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처음에는 사이에 상자도 넣어보고 에어 튜브?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고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이 7인승을 위해서 제품으로 나오더라고요. 평탄화할 수 있는 판때기 같은 거를 파는데 조금 비싸긴 해요. 그래도 그걸 깔면은 평소에는 7인승으로 쓰다가 차박이나 이런 캠핑 같은 거 짐을 실을 때 공간에 메꿔버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가 3열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팰리세이드 3열에 성인 남성이 타고 장거리 가능한가요? 뒤에가 원래는 3인승인데 사실 3명이 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성인으로 따졌을 때는 둘 정도면 그나마 탈만하다. 장거리 가기에도 뭐 괜찮나요? 네, 무난해요. 다른 사람들 여기 7인승 전부 다 태워가지고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해본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쿠션도 생각보다 빵빵하고 공간도 은근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높이가 3열도 창문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와가지고요. 답답함을 좀 해소시켜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네, 버튼식 기어노브는 어떻게 편하시가요? 불편하세요? 그 전에 타던 것도 크루즈에도 기어봉이 있고 스포티지 R에도 기어봉이 있으니까 현대에서 처음 나왔을 때 허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뭔가 오락기 같은 느낌도 나면서 버튼식 기어가 저는 익숙해지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제가 그 옵션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데 팰리세이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생각보다 되게 예민해요. 알아서 멈추고 알아서 가고 차가 멈춰 있어도 잠깐 정차해 있다가 자동으로 출발하고 가속 카메라 오면 맞춰주고 그런 부분들이 예민하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살짝 곡선진 도로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어지간한 곡선 커브까지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도 자동으로 잡아줘요. 결론은 살짝 믿어도 좋다. 트러스트 유. 네. 뭔지 모르겠다. GV80 같은 경우는 2열에서 풍향을 조절하면 앞에까지 풍향이 동시에 조절이 돼요. 애들이 뒤에서 장난치면 앞에까지도 영향을 받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1열, 2열 시트가 독립되어 있는 건가요? 그쵸. 근데 대신 1열에서 2열 걸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딱 열고 창문 싹 열고 딱 가면은 개방감이 정말 이 차 약간 신세계다. 개방감 자체가 굉장히 내가 진짜 한강 유람선 타는 느낌이구나. 팰리세이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감가방어율이 아닐까.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원래 보통 차를 한번 사고 비닐 떼고 그냥 한 바퀴만 굴러도 감가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얘도 감가가 되긴 하죠. 되긴 하는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감가 방어가 거의 최상 중에 하나예요. 캘리그라피나 VIP 모델이 나와도 사람들이 대기나 이런 걸 하면서까지 차를 받는 걸 보면 이 차에 대한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탈 만큼 타고 이 차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도 조금은 일부는 세이브 되지 않나. 팰리세이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양옆에 사이드 미러 거울이 엄청 큰데 생각보다 사각이 많아요. 차가 딱 붙어서 올 때가 어떨 때 보면은 차가 있었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외관적으로 아쉬운 거는 머플러를 굳이 한쪽으로 뺄 필요가 있었나. 튜닝을 듀얼 머플러 이렇게 해서 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듀얼로 나오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단점 팰리세이드 다 필요 없고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최고의 단점이다. 최고의 단점이다. 이 차를 사고 나서 단 한 번도 주차 타워에 주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양재에 가면 제일 큰 주차 타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G90은 들어가는데 팰리세이드가 안 들어가요. 가자마자 이 차는 못 들어가요. 그렇군요.
주차 타워에도 안 들어가. 빌라 그러니까 살짝 경사진 데는 이 엉덩이가 높아지니까 위에가 재수 없으면 루프렉이 달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칸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물론 차들이 커져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민폐 주차는 기본으로 갑니다. 아무리 내가 매너로 주차를 해도 살짝 양옆에 미안해지는, 운전자 쪽 문을 살짝 열려고 해도 여는 순간 문콕하고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아가지고 아무리 정중앙에 갖다 대도 정말 좁아요. 주차할 때 상당히 힘들고 못 내린다. 못 내려. 여기로 내려야 돼. 거기는 썬루프 타고 가거나 트렁크 타고 열어가지고 나가야 돼. 골목길은 포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 골목길. 살짝 그런 부분들이 거지 같은 아쉬움이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차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소나타 DN8에도 있는 원격으로 차를 앞뒤로 뺄 수 있잖아요. 네, 원격 주차 있잖아요. 아니 이 차는 왜 없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라운드 뷰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주차가 안 되는데 무슨 어라운드 뷰야.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큰 차를 샀냐. 근데 큰 차를 또 사고 싶긴 하잖아요. 사고 싶어서 사긴 했는데 약간 주차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차 조금 살짝 걸어 놓으려고 하는데 내 차를 세우니까 옆에 도로가 막히고, 살짝 연석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 인도가 막히고, 살짝 내가 모서리에 세워보려고 하니 엉덩이가 도로에 나와 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지 않나. 큰 차를 사고 싶었던 건 맞지만 주차가 너무 힘든 건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가끔 욕도 먹고, 아니 왜 주차를 그따위로 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더 약간 화딱지나고 뒤집어질 것 같은 열받는 부분이 있어요. 3열에 이유를 모르겠는데 전등을 안 달아놔가지고 뒤에 보면 전등이 없어요. 1열과 2열에 있는데 3열은 거의 그냥 어두워요. 3열에 내가 물건을 뭐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좀 보여야 되는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놓친 거 아쉽지 않나. 물론 트렁크에 LED 등 달아놓은 거 좋죠. 근데 그거는 트렁크 열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팰리세이드 3열에 전등을 다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 않았었나. 이 친구는 에바가로 안 나오나요? 에바가루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딱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차도 뽑기운이니까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가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랬으면 바로 이거 갖다 팔았죠. 이거. 이게 차가 크잖아요. 세차는 자동 세차 하시나요? 손 세차 하시나요? 그 전까지 다 흰색, 은색이었어요. 이 검정색 차를 처음 몰아보는데 그 전까지 다 자동 세차를 한 후 손으로 물기 정도 닦았어요. 차를 딱 사고 자동 세차를 정말 딱 한 번 돌렸어요. 딱 한 번 돌리니까 빛을 딱 받으니까 바로 빠꾸없이 회오리가 잔뜩 보여가지고, 아 이거는 무조건 손세차 각이구나. 손 세차 하실 때 이 차 크잖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해도 3시간이더라고. 3시간이요? 세차를 하러 간 그 날에 약간 마음을 먹고 가야 돼요. 빡세게 달려보자. 면적이 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높이도 조금 빡세고. 세차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랑 친해져요. 같이 3시간에 있다 보니까. 이거 제품 뭐예요? 제 개인적인 단점은 3.0 디젤, 그 6기통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족은 해요. 45토크에 202마력 정도 되니까 밟으면 밟는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처음에 선수금 3,000원을 넣고 시작을 했어요. 나머지 금액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아서 60개월로 나눴는데 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름값 제가 한 달에 평균 3번 정도 넣고 좀 많이 탄다 싶으면 4번 정도 넣어요. 경유 1,420원 정도로 84,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만땅 넣는데요? 네, 한 6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한 번 넣으면 한 7, 800 정도 탈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2,200, 2,100 정도 타고, 그래서 한 달에 뭐 기름값 한 25, 6만 원? 시내 기준이랑 고속도로 기준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시내 완전 피크 타임 있죠. 아침 출퇴근 시간에 딱 들어가면 보통 연비 한 11, 12.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정말 완전 초고도 발끝 신공을 한다 하면 제가 연비 27km까지 찍어보고, 27이요? 네, 27km도 찍어보고 정석 주행으로 그러면 보통 연비는 한 19km, 2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못해도.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며칠 전에 지로 날라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33만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1년에 2번 정도 내니까 한 66만 원, 뭐 67만 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료 제가 1년에 지금 87만 원 내는데 1년에 87만 원 나눠서 이제 할부하거든요. 기름값, 할부값 합치면 한 60만 원 안팎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디젤의 숙명이죠. 요소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렇죠. 또 DPF 규제도 되게 심해가지고 요소수가 거의 필수잖아요. 기름 한 6번 정도 넣으면 그때 요소수 한 번 정도 넣는 것 같아요. 한 통에 넣을 때 한 18,000원? 몇 킬로 정도 주행했을 때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게 정확하게 키로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4,000, 5,000 타면 그때 한 번씩 넣지 않을까. 계기판에 알람 같은 게 뜨는 건가요?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아예 알람이 떠요. 그때 그냥 넣으시면
보시면 되고, 엔진 오일이나 다른 거는 뭐 없으신가요? 알람으로 설정해놓고 10,000km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번 갈 때 한 12, 3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요새 강세잖아요. 대형 SUV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펠리세이드를 고민하신다 하면 저처럼 주방용품이나 이런 여러가지 기물들,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펠리세이드가 제일 좋습니다. 공간적 여유, 안에 수납 공간, 그리고 내외관 디자인들이 상당히 외부 활동 좋아하시고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합한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특히 연비 2톤이 넘는 차에서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3.8 가솔린을 타냐 2.2 디젤을 타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용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패밀리카로 가족들과 같이 함께 타겠다, 그리고 나는 연비에 신경을 딱히 안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살 수 있으면 3.8 가솔린 타시는 게 저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좀 합리적으로 적당히 내 소비와 내 생활과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차를 타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2.2 디젤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직까지는 진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2.2 디젤도 추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약간 니즈와 여건에 맞춰서 가솔린을 가실지 디젤을 가실지만 차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역시 제가 타본 펠리세이드는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상당한 디테일과 마지막으로 괜찮은 실내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펠리세이드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괜찮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연을 갖고 계신 차주님들을 뵈러 제가 정말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거든요. 영상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차주 인터뷰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형님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